김철호 목사입니다. 희년신앙 붕괴를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개인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또 개인 회생 이야기. 개인 파산 면책의 시작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상인들 사이에서 파산이라는 관습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습으로부터 파산, 뱅크럽시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 상인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요. 그 빚을 지고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고 못 갚게 되면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무실로 몰려가서 채무자가 앉았던 의자를 들러 부수고 채무자의 겉옷을 벗겨서 광장으로 끌고 나가고, 광장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채무자가 그 광장의 엉덩이를 비벼대면서 나는 파산했다, 나는 파산했다 이렇게 3번을 외치면 그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서구 자본주의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형사범죄로 취급을 했어요. 사기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사회 유럽에는 그 채무자 감옥이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8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파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새로운 파산법, 보다 채무자 친화적인 파산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 유럽 대륙에서 채무자들이 신천지로 건너와서 만들어진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채무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제 독립 헌법에 개인의 파산법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 파산법을 제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이 채무자들이 건너가서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러 가거나 아니면 뭐 서부 개척을 통해서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돈을 모아서 대륙에 있는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고 가족들을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 있는 채권자들도 이제 신천지로 막 건너와서 어마어마한 땅을 독점하고 또 여전히 채권자 노릇을 하고 귀족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가 그렇게 부자 채권자들이 이주한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파산법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 후반에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북부가 유럽 대륙보다 좀 늦게 산업화되면서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근데 그 노동력을 조달하는 방법이 채무자들, 빚쟁이들을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898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파산법을 만들었고요. 이 파산법 때문에 미국은 1920년, 30년대 그 대공황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그렇게 극성을 피우는 그 무렵에 또다시 1978년에 채무자 친화적인 그런 파산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개인 파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이 개인이 파산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개인 파산 제도가 사문화된 그런 법조항이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살아났어요. IMF 예환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채무노예 나락으로 떨어지고 빈곤으로 추락하고 자살 대회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IMF 예환이기 위해 이 개인 파산 제도가 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여자 교수님이 파산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IMF 이후에 이 많은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살의 대열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새롭게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좀 갚아봐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개인회생제도가 변제기간이 5년이고 5년 동안 채무자가 버는 돈에서 채무자 가족이 거의 뭐 굶다시피 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쥐어짜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채무노예 기간을 5년 동안 법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개인회생 5년 기간은 법적인 채무노예 제도화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개인회생 제도는 법적인 채무노예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 3월 30일 기존의 파산법, 화입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전부 통합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일본과 영국에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개인 파산 면책 또는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위원회가 채무 조정을 관할하고 법원이 개인 파산을 결정하는데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이행을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가 없고 도의원회라는 곳에서 세분화된 호의 조정 절차를 관할을 합니다. 도의원회에서 이제 호의 조정 절차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갱생 절차 내용들을 결정하는데요. 채권의 분할 변제 또는 기간의 유예 등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마다 개인도 파산하고 면책받고 또 회생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희년 비탄강 운동의 신앙의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21세기 빗구르기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IMF 애환 위기가 우리 사회를 노동을 통한 실물 경제에서 금융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자본 경제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IMF 이전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돈을 벌고 부를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1세기 들어서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21세기 빚꾸러기들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사회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고 20세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금융 폐해입니다. 금융 피해자이죠. 그러니 20세기 빚꾸러기들은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더욱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사람의 다름 아닌 빚꾸러기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21세기 비탄감 운동은 우리 시대의 출애굽이다. 사실은 투기금융자본은 우리 시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투기금융자본뿐만 아니라 21세기 금융 시스템 자체가 권력이에요. 21세기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노동소득만으로 부와 자산을 쌓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금융투자에 달려들어서 이자와 이윤을 통한 불로소득을 욕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이 무수위의 권력자로서
우리 숭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독점 자본은 우리 시대 압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희년 비탄감 운동은 우리 시대의 희년 선포이다. 그렇습니다.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이 굴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이자와 이윤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불로소득을 얻지 못한다 치더라도 20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이자와 이윤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빌려오고 가져와야 돼요. 누구나 빚을 지고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자라고 비난하고 채무노예로 잡아다가 노예를 삼을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20세기 빚꾸러기들에게 비탄감 운동을 통해서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21세기 우리 시대의 희년 선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1세기 희년 비탄감 운동은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새로운 회개운동입니다. 새로운 부흥운동이죠. 21세기 들어서 교회가 이토록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21세기 희년 비탄감 운동을 선언하고 비탄감 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의 희년의 비탄감, 노예 해방, 뿔나팔은 욤키르푸 속죄의 날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서는 그 속죄의 날에 희년 해방 뿔나팔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야훼 신앙 해방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이자와 이윤을 받아내면서 다른 사람을 채무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부와 자산을 늘려온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공동체적 회개를 하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비탄감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야훼 신앙 공동체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교회도 희년 비탄감 운동에 나섬으로써 한국 사회에 빚을 주어서 이자와 이윤을 얻어서 쌓아오는 부와 자산들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의기양양했던 그런 사회경제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파산 면책은 사회 경제적 기술입니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누구든지 빚을 지고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파산 면책을 선언하고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부추겨 주는 게 바로 개인 파산 면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어쩌고 보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폐해를 봉합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금융 시스템의 그 폐해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은 사회경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또 회생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20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누구든지 빚을 지고 못 갚게 되는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에서 탈락한 빚꾸러기들에게 불법 추심으로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살 대열로 내모는 것은 인권의 문제고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회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금융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패자 부활전 같은 거예요. 실제로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는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몰려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빚꾸러기들을 파산해주고 면책해주고 새롭게 패자부활전에 나서도록, 그래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 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방치하면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회생제도를 향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듣습니다. 한 5가지로 묶으면, 첫 번째, 개인 파산 면책, 개인의 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 임의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빚은 갚아봐, 이자 깎아줄게, 원금만이라도 갚아, 8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만드는 게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인데요. 그거는 채권자들의 연합체예요. 아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채권자들의 연합체인 신용회복위원회를 2016년 9월달에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시켜버렸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개인 파산 면책 제도는 법적인 제도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을 통해서 법원이 판결로 파산 면책을 선고해주는 제도이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물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두 번째, 개인 파산 면책 회생 제도가 왜 필요한가? 20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빚을 지금 못 갚게 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빚을 못 갚는다고 붙어서 채무노예를 삼아요. 아니면 저렇게 개또 쏙 들어가서 인생을 파멸하도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20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파산 면책을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 구조를 보자고요. 요새 대출 금리 구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금리.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비용이에요. 금리예요.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할 테고, 어디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이자를 줘야겠죠. 그런 조달 금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업무 원가, 그 돈으로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업무를 직원을 고용해서 시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그런 업무 원가를 다 더하죠. 거기다 정책 마진을 더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지는데요. 참 유술방망이 같은 가산금리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해서 온갖 가산금리를 붙이죠. 뭐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 기간위험의 금리, 기간위험의 금리는 설명은 너무 길어서, 기간위험이라는 걸 대략 이렇게 설명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한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마음대로 쓰고서 그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라는 이 기간의 이익을 줘요. 그런데 그 기간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위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또 이자를 더 붙이고요. 변동성 할증, 이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1%에 다음에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그런 할증에 대한 위험을 대비해서 또 이제 금리를 더 붙이고요. 거기다 마진까지, 그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그 업무비 다 빼고 마진까지, 예산 마진까지 붙여서 가산금리를 만들어요. 그러니 은행의 대출금리 구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2021년 10월 은행권 평균 저축금리가 0.73%예요. 대출금리가 2.89%고 예대마진 2.16%예요. 근데 가계부실채권 비율은 0.23%입니다. 전체 부실채권 비율 다 합쳐 0.25%예요. 가계부채 전체 내용들을 다 포함해도 부실채권 비율이 0.25%예요. 가계부채가 부실화돼서 은행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은행은 가계대출을 통해서 떼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은행들이 지금도 매년 40조 이상 이렇게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97년 우리 대환위기 때 정부가 그 공적 자금을 168조나 만들었어요. 그걸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은행 살리는데, 금융기관 살리는데, 그리고 대기업 살리는데 쏟아부었어요. 단 한 푼도 개인 채무자들을 살리는데 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월가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미국이 그 한 3년여간에 한 4조 5천억 달러를 찍었다고 해요. 그걸 다 어디에 썼을까요? 미국 월가에 몇만 개 금융회사를 살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미국 월가에 그 몇만 개 되는 금융회사 망한 회사는 딱 하나뿐이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하나만 파산을 했죠. 나머지 다 살아나서 지금 다 떵떵거리면서 다시 다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도 단 한 푼도 개인 채무자에게 그 공적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정당한가요? 이 문제가 가장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걸핏하면 언론이며 정부며 어디든 도덕적 해이를 떠들어도 됩니다. 개인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면 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줘서 떼돈을 버는 금융회사들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요?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는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이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이자와 이인으로 자기 노동 가치를 다 뜯기고 자기 급여를 다 빼앗기고 나중에 끝판에 가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채무노예로 잡아다가 노예로 불릴 수 없잖아요.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개인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 경제 공동체의 그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넘어서 설교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또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21세기 금융 시스템을 향한 교회와 교우들의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자본주의 바깥으로의 여행을 조금 해봤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가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시스템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이라는 이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